블렌드 오브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라고 적혀 있고 적당한 구릿빛을 띠고 있네요. 일반적인 버번 위스키에 물을 좀 섞으면 이런 맛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8세기 방식으로 만들어진 버번 위스키인 이 위스키로우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비슷한 금액대의 버번 위스키인 에반 윌리엄스 블랙과의 비교 시험을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스키로우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스를 통해서 몇 개월 전에 입점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정가는 39,980원이지만 최근에 8,000원이나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는 31,980원에 구매를 해왔고요. 용량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에반 윌리엄스 블랙 1리터 제품도 트레이더스를 통해서 31,980원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보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이 제품은 버번 위스키를 블렌딩한 블렌디드 버번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 게, 원재료가 되는 매시빌이 100% 옥수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옥수수를 80% 넘게 쓰면 콘 위스키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이 콘 위스키 자체는 버번 위스키처럼 내부를 불로 그을린 새 오크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불로 그을리지 않거나 아니면 한번 다른 위스키를 숙성했던 재사용 오크통을 사용해야 해서 콘 위스키라고 이름이 지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에 보면 블렌드 오브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라고 적혀 있고, 매시빌도 하이콘 매시빌이라고 옥수수의 함량이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옥수수 100%로 만들어졌고, 이게 금주법 이전에 18세기에는 버번 위스키들이 많이 이렇게 100% 옥수수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수는 배치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6번 배치는 40도의 도수를 갖고 있고요. 숙성 기간은 이렇게 4년 숙성됐다고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버번 위스키가 혼합되어서 블렌딩 되어진 100% 옥수수로 만들어진 4년 숙성된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물론 이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이기 때문에 카라멜 색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인 위스키로우 같은 경우는 이 오하이오에서 켄터키를 지나 미시시피 강까지 흐르는 물줄기 중간에 위스키로우라는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워낙 위스키 생산의 상징적인 그런 창고였어서 이름을 위스키로우라고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품을 만든 사람은 스티브 톰슨이라는 사람으로 잭 다니엘로 엄청 유명한 이 브라운 포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 켄터키 아티산 디스틸러리라는 증류소를 설립하고 여러 가지 위스키들을 생산도 하고 원액을 구매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면서 위스키로우라는 블렌디드 버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에 걸맞게 원재료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 밸리에서 나는 옥수수라고 하고요. 원액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와 인접한 애리조나주에서 생산한 원액과 켄터키주에서 만들어진 원액을 블렌딩했다고 합니다. 그런 맛이 너무 궁금하니까 한 잔씩 따라서 맛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 입구에 종이로 된 봉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코르크 같은 경우는 인조 코르크를 사용했네요. 이렇게 한 잔 따라줬고요. 비교를 위해서 에반 윌리엄스 블랙도 한 잔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시던 제품이라서 약간 에어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잔씩 따라줬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제 눈에는 두 제품이 큰 차이는 없지만 에반 윌리엄스 블랙이 살짝 더 진한 느낌이고요. 적당한 구릿빛을 띠고 있네요.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달달하면서 약간은 그런 시트러스한 오렌지류의 느낌도 살짝 느껴집니다. 독특하네요. 전반적으로 구운 빵 같은 그런 고소한 향과 함께 버번에서 나는 그 특유의 아세톤스러운 그런 바닐라 향이 풍기고요. 약간 다른 제품들과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살짝 상큼한 느낌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에반 윌리엄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에반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나무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에반 윌리엄스가 3도 더 높긴 하지만 에어레이션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에반 윌리엄스에서 알코올이 조금 더 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에반 윌리엄스 블랙 같은 경우도 다른 버번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순둥순둥한 편인데, 이 위스키로우는 에반 윌리엄스랑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더 순진한
아주 무난한 버번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처음 마셔본 이 제품의 첫인상은 굉장히 무난하고 부드럽다입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자면 조금 특색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버번치고는 굉장히 타격감이 약한데 피니쉬까지 짧아서 끝맛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나무의 캐릭터가 다른 버번보다 또 적어서 스파이시한 느낌도 상당히 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셔봐도 그렇게 특징이 엄청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일반적인 버번 위스키에 물을 좀 섞으면 이런 맛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맛에서 나무의 캐릭터가 잘 느껴지지 않으면서 특이하게 끝맛에서는 약간 씁쓸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와인의 탄닌과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막대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서 남은 나무 막대기를 빨아먹을 때 나는 그런 좀 약간 씁쓸한 그런 느낌도 끝맛에서 느껴지네요. 그리고 다시 마셔봐도 피니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그런 비교를 위해서 에반 윌리엄스 블랙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버번 위스키의 특징이 굉장히 잘 느껴지네요. 엄청 강한 나무의 캐릭터가 풍기고 약간 카라멜류의 달달한 느낌도 잘 느껴지면서, 목 넘김에서는 다른 버번보다는 타격감이 약하지만 위스키로우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 넘김이 느껴지는, 이 에반 윌리엄스 블랙이 어느 정도 에어레이션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품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에반 윌리엄스 블랙을 마셔보고 위스키로우를 다시 마셔봤더니 약간 싱겁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제품을 비교해서 마셔본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스키로우 같은 경우는 사실 40도의 도수라서 버번 매니아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너무 도수가 낮아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맛에서도 역시 버번에게 기대하는 그 강렬한 나무 캐릭터라든지 바닐라, 아니면 이 목에서 넘어갈 때 목을 탁 때리는 그런 타격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버번의 그런 강렬함보다는 부드러운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많이 안 드셔보신 분, 예를 들면 마셔본 위스키가 5병 미만이다, 이런 분들이 처음 위스키를 시작하시기에는 가격대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예쁜 이 2온스짜리 글라스도 같이 패키지로 제공을 해주니까 그런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와일드 터키 같은 그런 강렬한 버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에반 윌리엄스 블랙도 굉장히 싱겁다고 느끼실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무난한 그런 맛이라서 그런 버번 위스키를 통상적으로 즐겨 드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조금 실망감이 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평소에 이 위스키로우 제품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